적 있으실 텐데 부끄럽지만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좀 길어요. 여기서 나오네요. 자세로 편하게 배워서 테니스 모양인데. 지금부터 현실에 지금 생각나요? 가장 같은 경우에 아시죠? 굉장히 약작한 행성이에요. 바닥으로 들어왔다가 안에 꾹꾹꾹꾹 박혀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정말 바쁘잖아요. 안에 됩니다. 그래서 배고프니까 가요. 해드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려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강의 들으신 분 손 좀 들어주세요. 세 분 지난주에 오셨어요? 그럼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살짝 간략하게 어떤 플랫폼에서 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해보셨죠? 찍어보셨다고 들었는데 찍어보셨어요? 직접 라이브 해보셨어요? 네. 해보신 분들이 표정이 왜 그래요? 그렇게 아니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라이브 커머스에 관심이 있으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내가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살짝 눈을 좀 돌려보고 싶다, 아니면 요즘에는 주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나는 원래 직장인인데 밤에 내가 뭔가 물건을 내가지고 팔고 싶어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논산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학교 10주차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맡은 저는 쇼호스트 신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제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올 줄 알고 마이크를 써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함께하는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오늘은 두 번째, 오늘 첫 번째죠. 오늘 하고 내일 모레 이렇게 두 번째 2회차로 진행을 할 텐데, 오늘은 실습은 조금 긴장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론 많이 하고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를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목소리,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스피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안 시킬게요. 근데 많이 일어날 거예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자, 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주영이라고 하고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현재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는 아니었고, 원래 저도 일반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한 15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전에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그 중간에 살짝 경단녀가 됐어요. 그래서 경단녀에서 어떻게 하면은 뭔가 새롭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유치원도 안 가고 어린이집도 안 갔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다시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시작한 게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고, 지금 현재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없이 20살부터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업이 있다 하더라도 또 부수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내가 다른 재능을 또 발견할 수 있는 쇼호스트 도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라이브 커머스 700회 이상 진행을 한 쇼호스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오셨으면 아마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 드리셨을 텐데 뭐 여기 네쇼라고 있고 카쇼라는 카카오 쇼핑 스토리, 카카오 쇼핑 라이브 아시죠? 많이 쇼핑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다 다양하게 다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통 쇼호스트를 내가 뭐 음식만 한다 아니면 가전만 한다 육아용품만 한다 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거의 다 해봤어요. 다 지금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쇼호스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뿐만 아니라 아이들 그리고 각종 여러 어른분들 스피치 필요하신 분들의 스피치와 그리고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요. 공공기업이나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제 프로필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사진이죠. 뭐예요? 사진이요? 700회. 좋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물론 슬라이드상에 그냥 첫 번째 그냥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 있지만 기억하는 게 모두 다 기억을 하진 않잖아요.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줄을 섞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는 비주얼 그리고 숫자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스피치를 하시던 나중에 방송을 하시던 간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억에 남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비주얼적인 라인이란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첫인상, 라이브 커머스의 첫인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미팅을 하실 때, 결혼할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도 가장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가지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슬라이드 넣었습니다. 혹시 초두효과라고 알고 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프라이머리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예를 들어서 미팅을 했어요. 소개팅을 했어요. 소개팅을 했는데 그냥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남편이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소개로 만났는데 진짜 가기 싫은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편견 없이 그냥 가겠어요. 기대도 없고. 그런데 아무 정보도 없었어요. 처음에 딱 봤는데 저는 왠지 결혼할 것 같더라고요. 결혼할 것 같았어요. 종소리를 들린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게 비주얼적인 면이 뭐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비주얼 떨어졌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기효과라고 느낀 게 제가 가장 좀 늦었어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뭐 어두웠어요. 그래서 되게 헐레벌떡 딱 갔는데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게 키가 작아서 그런가? 눈동자였어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굉장히 하얗고 맑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을 가장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라고 했는데 진짜 생판 처음 들어보는 경상도 말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데? 신선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인식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야기를 하지만 첫날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할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일 처음 딱 만났던 눈이 맑았어요. 그때는 엄청 맑았어요. 맑고 그리고 부산 사투리를 썼던 그 내용이 그 장면이 그냥 정말 어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뭐 캡처 화면처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람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그냥 어떠한 과정에 있어서 초두효과의 어떤 그런 실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두효과라는 거는 제시하는 순서에 따른 영향이에요. 여러분들
긴장하셨나요? 안 시킬게요. 그리고 굉장히 평균 연령이 굉장히 어려 보이세요. 이제 영하시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단어 있으세요? 제가 한 문장 이야기했는데 괜찮아요. 임팩트가 없었나 봅니다. 제가 노린 거는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반짝반짝거립니다 라는 거였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기업이나 회사의 면접을 보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다고 하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블라블라블라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하지만 저는요 뭐 몇 년도에 태어나서 저는 둘째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면접을 볼 때도 그렇고요.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자리도 그렇고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도 그렇고요. 무조건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해야지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초기효과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라이브 커머스에서 내가 방송을 할 때도 너무나 중요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거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이유를 이야기하는 게 고객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메라비언의 법칙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방송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대화를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여기 넣었는데요.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내용은 별로 기억이 남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언어 정도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비주얼적인 것과 청각적인 요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남편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미안합니다. 애 보고 있을 텐데. 자, 저희 신랑 처음 만났을 때 진짜 그래요. 시각적인 거 하나도 안 보였고 그때 뭐 옷차림도 안 보였어요. 깜깜해가지고 그냥 눈동자가 하얗다. 그냥 그런 도색 때문에 기억에 남았고 그 다음에 사투리를 썼다. 라는 것 때문에 청각적인 요소가 그냥 제 머릿속에 지금도 남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냥 굉장히 깨끗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순수한 사람이구나 이거였어요. 그리고 제 머리에 각인이 되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시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요소, 뭐 언어적인 요소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 청각적인 요소를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38%나 되잖아요. 청각적인 요소라는 게 뭐냐? 목소리도 될 수가 있는데 나의 목소리가 이상해요. 저는 말이 빨라요. 이러신 분들은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청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냥 사람의 이미지가 결정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시각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시각적인 것과 더불어서 청각적인 요소, 물론 시각적인 게 비주얼적으로 막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할 때의 태도나 제스처, 손짓, 그리고 눈맞춤 이런 게 라이브 커머스나 여러분들께서 미팅을 하실 때 시각적인 요소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각적인 요소를 넣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청각적인 요소는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의 높낮이라든지 아니면 빠르기라든지 강약이라든지 잠깐 멈춤, 강조하는 기능 이런 것 등등이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인상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강의가 살짝 이론이 좀 많아가지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넣었거든요. 라이브 커머스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의 핵심 요소 중에서 목소리를 찾는 것. 내가 20년 동안, 25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목소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필요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준비하는 단계부터 실습까지 오늘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표정 풀어주세요. 네, 수학 수업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학 수업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풀어주세요. 자, 라이브 커머스의 핵심 요소예요. 물론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중요한 건 제품이에요. 그쵸? 내가 내 주관을 가지고 나의 분식이라 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팔아야 돼요. 근데 그 어떻게 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내 목소리에 담아서 어떻게 전달하고 그들을 설득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음성 전달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목소리는 첫인상이다. 나의 목소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음성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나의 목소리는 원래 이런데 도톤이에요. 레 톤인데 조금 오버해서 소리나 시 이렇게 톤으로 안녕하세요 오버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만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달하냐,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요 소통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데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면은 나 혼자 하는 경우도 연습할 때는 있겠죠. 근데 보통 대부분 나의 방송을 보고 있는 숨어있는 고객들과 그러니까 숨어있는 고객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려면 이제 누군가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누군가를 불러주세요. 누군가가 들어왔다. 아무도 댓글을 안 남겨. 그래도 누군가 들어오셨습니다. 저와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제가 마이크가 잘 나오나요? 한번 인사해주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만 고객들, 잠재되어 있는 숨어있는 고객들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댓글을 남겼다라고 하면은 닉네임 있잖아요. 닉네임들을 계속해서 언급해주는 것이 좀 붙잡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친근감 당연히 내 팬이 되겠죠. 그렇죠? 나의 스토어에 스토어집 이렇게 해서 내가 방송을 할 때마다 계속 그 고객들이 오겠죠. 그렇게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감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품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떻게 보면 라이브 커머스가 수다 떨려고 방송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스피치 기술을 가지고 나의 제품을 어떤 특징을 어떻게 잘 조리 있게 지루하지 않게 전달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넣어봤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좀 나야 될 것 같아요. 자, 목소리는 사실 이론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가 있지만 목소리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에서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목소리란 발성? 좋아요. 목소리란 톤. 좋습니다. 목소리가 얘기하시는 이미지 너무 훌륭해요. 목소리가 괜찮아요. 똑같은 거 생각하시면 이미지 목소리랑 신뢰. 좋습니다. 신뢰. 목소리랑 오늘 가장 먼저 오신 우등생. 목소리가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네 맞아요. 너무나 다 정답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목소리는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분처럼 목에서 성대를 건드려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밖으로 나의 생각을 목소리, 성대를 건드려서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어떻게 보면
근데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진정한 목소리라고 할 수가 없고요. 목소리는요, 온 몸을 진동을 시켜서 내는 목소리예요. 우리가 혹시 말을 할 때 살짝 머리가 흔들린다던가, 그렇죠? 그리고 흉폭식을 하면 배가 탁탁탁탁 하는 것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목에서만 단순히 나는 소리가 아니라 온 몸을 다 써서 나는 목소리라고 보시면, 소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미지. 맞아요. 그리고 나의 고유성. 맞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나의 신뢰도, 나를 상징하는 그런 어떻게 하나의 심벌이 되는 거죠. 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표정만으로 이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고유성, 내가 가진 이미지 맞습니다. 내가 가진 신뢰를 보여주는 것 맞습니다. 그럼 이 내가 가진 목소리를 어떻게 분출하고 아웃풋을 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배워볼까 합니다. 자, 몸 전체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안 되겠다. 일어나세요. 스트레칭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어나시죠. 저녁 시간 식사하셨어요? 식사? 아직 안 하셨어요? 아니 거의 9시까지 어떻게 드시면 다이어트 하세요? 아니요. 쓰러져요. 자, 여러분 전체를 활용해야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 우선은 우리가 흉곡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목에서 나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목이 금방 갈라지거나 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식호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배에다가 이렇게 똥배가 있어요. 배에다 이렇게 손을 대시고 요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배로 한번 내려보세요. 그 다음에 마시세요. 네, 이거를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내가 배를 가지고 배를 앞으로 내릴 때 코로 네 들이마시세요. 들이마시세요. 하면서 배가 볼록해질 거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실 때 배에 있는 모든 공기를 빼시면 돼요. 여러분 건강검진 하실 때 그거 아시죠? 부는 거 아시죠? 그거 해보셨어요? 그쵸? 그거 내가 왜 못할까 기분 나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연습이에요. 흉식, 복식 다 쓰시면 너무나 좋고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복식 호흡부터 하시면 되시는데 이게 처음부터 길게 막 엄청 20초, 30초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먼저 3초 한 번 마시고 뱉는 거 3초, 한 번 마시고 뱉는 거 5초, 그 다음에 또 3초, 2초 이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을 쓰는 거라고 했으니까 앞에 계신 분부터 그냥 호흡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냥 배를 한번 힘주시면 돼요.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할 때 마셔요. 약간 안 해주셔가지고 다시 자,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아니, 뱉는 게 아니라 들이마시세요. 코로. 하나, 둘, 셋. 뱉으세요. 이거를 잘하셨어요. 이거를 이게 우리가 가장 쉬운 발음이에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마 하고 가장 먼저 할 때 엄마, 아빠 이런 발음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마가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발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마시고 하고 뱉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호흡하고 하고 그냥 마만 해주세요. 하나, 둘,
온몸을 쓰세요. 라이브 콘서트 하고 싶으신 분? 하고 싶으신 분? 네, 이거 알겠습니다. 이제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원래는 떠들 건데 먼저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네, 조금 긴장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달밤의 체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온몸을 활용해서 원래 저랑 이렇게 체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소수라서 부끄러워하시거나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목소리의 특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톤 말씀해 주신 분 있으셨잖아요. 맞아요. 목소리는 톤, 높낮이죠. 톤이 있고요. 그리고 나만의 음색이 있습니다. 음색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의 목소리를 찾기 위한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빠르기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빨라도 상관이 없지만 공적인 자리라든지 이렇게 발표를 하는 자리라든지 할 때는 빠르게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강조하고 싶다. 내가 뭔가 여기에서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빠르기를 좀 조절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크기와 힘, 이거는 다 아실 거고 목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실까?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몰라서 제가 넣었는데 목소리 하나만으로 신뢰감을 주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앵커 중에는 손석희나 그쵸? 그 아나운서들 지금 말하는 전용무 아나운서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예능에 나오든지 중계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뉴스를 진행을 하든지 간에 그런 아나운서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나운서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왠지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믿음이 가고 그쵸? 목소리가 주는 힘은 그렇습니다.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목소리는 신뢰감이다 이렇게 아시고 나의 목소리를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목소리로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메시지 전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어요. 브랜드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혹시 내가 사업을 한다, 뭐 판매를 한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 있으세요? 아, 있으세요? 어떤 거? 화장품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고 계신가요? 그건 아니세요? 아, 셀러세요? 그럼 완전 방송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아, 안 하고 계세요? 어떤 제품을? 농산물 여기 농산에 관련된 농산물인가요? 아, 그래요? 딱이네요. 딱이에요. 지금 셀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될 수가 있고 그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나의 제품이 내가 기준점을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한다면 900원으로 깎아내릴 수도 있고 1,500원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 자체를 이미지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올까 보네. 안 나오네. 안 나오네요. 나오나? 앞에 있는 것은 내일 오전 메이트 남북할 교수입니다. 읽어보십시오. 대신들에게 명하노라. 잠시만요. 폭파는 해제한 태도법을 앞에 있는 것은 내일 오전 메이트 남북할 교수입니다. 읽어보십시오. 대신들에게 명하노라. 폭파는 해제한 태도법을 다시 살릴 법안을 마련했구나. 그만! 전하는 임금십니다. 이게 안 돼. 나와요? 네. 광해 보셨어요? 광해?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한번 보고 갈게요. 앞에 있는 것은 내일 오전 메이트 남북할 교수입니다. 읽어보십시오. 대신들에게 명하노라. 폭파는 해제한 태도법을 다시 살릴 법안을 마련했구나. 그만! 전하는 임금십니다. 낮고 위험 있게 임금처럼
대신들에게 명하노라. 호파는 폐지한 대동법을 다시 살릴 법안을 마련해오라. 공파는 꼴공사를 즉각 중지하라. 꼴이 백성들의 핏물로 지어진다면 이 어찌 떳떳하다 할 수 있겠는가? 형파는 그러라. 진중사 유종의 죄를 묻지 않겠다. 무고한 백성의 죄를 받는다면 아니한만 못한 일이다. 경들에게 명하노라. 차제에 근거 없는 고견으로 공을 어지럽히는 자, 내 역도에 준하여 죄를 물을 것이다. 이것은 상참을 마치겠소. 앞은 뭐예요? 어때요? 이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뭐 인기도 있고 모르겠어요. 비주얼은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 목소리는 정말 이 목소리 연기하는 목소리는 타고났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광해에서 보여준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왕이라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병헌이 지금 여기서 판 거는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는 왕이에요. 왕을 처음에 얘기하겠죠. 대신들은 대신들에게 명하다 이렇게 해서 되게 얇은 목소리고 높은 목소리를 냈잖아요. 왕의 이미지와 굉장히 안 맞죠. 안 맞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진 제품들, 내가 가진 나의 이미지, 나의 브랜드를 어떠한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뢰도를 줄 수가 있고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라는 거는 단순히 몸으로 막 떨려가지고 밖으로 내는 소리 뿐만 아니라 이 목소리를 가지고 브랜드가 될 수가 있고 어쨌든 또 여러 가지 이미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를 줄 수가 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객들로 하여금 이 상품은 이 목소리와 이 이미지죠. 전체 이미지, 시각화, 청각화가 같이 가는 거니까 이 이미지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법에는 조금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하셨어요. 호흡법 훈련이 있고 발성법이 있습니다. 호흡법은 제가 이거 일어나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온몸으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먼저 해줘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리잖아요. 졸릴 때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온몸을 다 쓰죠. 다 스트레칭 해주잖아요. 그러면 잠도 깨고 리프레시가 되는 느낌을 가집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목도 스트레칭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온 전신을 써야 돼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물러 주시고 쭉쭉 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흉복식호. 내가 복식만 써도 안 되고 흉식만 써도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흡사 박진영이 왜 나는 두성 이름을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노래 부를 때도 다양하게 쓰는 것처럼 말을 할 때도요. 흉식과 복식, 그러니까 전체를 다 물려가지고 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실습하셨죠.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연습. 이걸 처음에는 마라고 하시다가 이거를 항상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 호흡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말을 할 때 조금 더 숨 쉬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끊고 할 때마다 흉식호흡, 복식호흡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연습, 뭐든지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발성과 목 관리 같은 경우에는 목 스트레칭이 아까 음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께서 발성이라고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남성분들은 여기 목젖이라고 하나요? 여기 근데 한번 만져보세요. 손가락 두 개. 여러분 이렇게 오른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목 근처에 해보세요. 울리는 게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여기가
자, 오늘, 그다음에 내일, 모레 계속해서 엄청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집에 가실 때도 집에서 또 한번 찾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까 흉복식 호흡 있잖아요. 배로 들이마시고, 그다음에 뱉으면서 입을 벌리면서 호흡하는 방식. 그것도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 스트레치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앞에서 하셨으니까 여기 이쪽부터 한번 따라하세요. 할 때는 입을 좀 크게 맞아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소리를 목에서 내는 건 좋은데 제가 아까 전신에서 나는 목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를 조금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뭐 일어나셔도 괜찮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세요. 처음부터 찾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하면 가장 진동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찾아서 낮춰도 되고 올려도 됩니다. 노래방에서 나의 톤을 찾는 거 있죠. 내가 한 키를 내려야지, 6키를 올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의 성대의 위치를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소리를 내려고 해보세요. 밑으로 위로 말고 앞으로. 숨이 할 때까지 길게 내보시는 거 한번 추천해드리고 제 뒤에 분 한번 해보세요. 저랑 같이 해요. 이게 연습이 좀 필요한데 이게 내가 만약에 말을 할 때 처음만 얘기해도 목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조금 찾으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더 오랫동안 편안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셨죠? 자, 한번 해볼게요. 되게 친한 절친이랑 만났는데 자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 조금 더 배에 힘을 주시고 어차피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네. 나 혼자 떠드는 거예요. 자, 용기 내서 아까보다 훨씬 좋아하셨어요. 근데 조금 더 내가 낼 수 있는 나의 성량을 보여주시는 거. 이게 흉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은 내가 모기 소리가 난다 평상시에 하더라도 목소리가 이게 커지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우리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성량이 조금 더 넓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조금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찾으신 다음에는 조금 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들리시지 않았어요? 좀 떨리는 느낌 저는 들었는데 잘 찾으셨어요? 다시 한번. 그렇게 밑에 있다고? 그렇게 밑에 있다고? 그렇게 밑에 있다고? 제일 떨려요? 되게 웃기죠? 근데 이거 집에서 계속해서 벽에다가 1점, 2점, 3점 받치고 막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자신감이 붙어요. 누구랑 이야기할 때도 처음 보는 사람 이야기할 때도 나의 목소리로 편안하게 나를 만드는 어떤 하나의 무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배에서 나는 소리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로 좀 연습을 해주셔가지고 좀 더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힘내라! 조금 낮춰볼까요? 조금 낮춰서? 너무 높아. 네, 훨씬 편안해 보이죠? 내가 지금까지 나는 솔톤인 줄 알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작업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낮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까 이병호도 그런 것처럼 조금 더 낮은 목소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높은 목소리보다는 훨씬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핏대 세워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편안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목소리가 낮음을 가질수록 좋아요. 그래서 너무 높이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크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톤이 올라가게 해서 목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조금 지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네, 한번 해보실까요? 아니에요. 조금 낮춰보세요. 100% 목에서 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네, 잘하셨어요. 조금만 낮춰볼까요? 가장 떨리는 부분. 입을 조금 더 크게. 할 때. 조금 더 크게 벌리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께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기 위한 가장 씨앗에 물 주기도 전에 땅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가야 되잖아요. 한 번도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집에 가서 연습을 하실 때는 벽에다가 내 방 벽에다가 그냥 점 하나를 찍어 두시고요. 내가 그 앞에 1m에서 사연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주시고 한 2m 정도 가서 2m 정도 가. 처음에는 30cm, 그 다음에 한 50cm. 이렇게 점점 가서 한 2m까지 가주세요. 내가 처음에는 옆에 친구가 있어. 대면이에요. 그러면 안녕!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얘들아 안녕? 잘 있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저기 우리 담당자님들이 계시는 데까지 마이크 없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거리를 재서 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리. 그만큼 내가 내 힘이 들어가야겠죠. 이게 계속해서 라이브 커머스랑 연결을 시키면 원래는 마이크를 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마이크가 있으면 굳이 크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이크가 안 있어, 마이크가 없대, 그럼 내가 거리 연습을 한 번만큼 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거는 라이브 커머스뿐만이 아니라 어디 가서 PPT 발표를 할 때도 그렇고요,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거리 연습이 목소리를 높게 하는 게 아니라 입을 좀 더 크게 벌리고 배에 힘을 더 많이 주고 호흡을 좀 더 길게 해서 내뱉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한번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있죠. 직선과 곡선 목소리 연습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목소리 그림 그리는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마이크 사용 시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라이브 커머스를 하다 보면은 마이크를 많이 하고 해요. 그럴 때는 목소리가 어느 정도 크기를 해야 되는지, 너무 크게 나의 에너지를 또 낭비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조절하는 방법.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한 요 정도 15cm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음향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혼자 만약에 콧방을 한다라고 하시면 내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거 하나만 할 거예요. 이거 하고 쉴게요, 여러분. 나의 목소리 내공이에요. 아까
그런데 안녕하세요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조용하고 있을게요. 어깨 좀 펴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더 여기가 지금 진동을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조금 더 밖으로 뱉는 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초도 효과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미지 있죠.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 어디 대표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다시 한번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내가 먼저 사전을 기약을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녕하세요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고, 그리고 친구를 만나 누구나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들 거고요. 발성을 연습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을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두 번째 안 계신 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세너분. 안녕. 하면 지금 여기를 내보내는 식으로 조금 더 위로 올라갈까요? 떨리는 부분이 있어요. 위와 아래에서 분명히 느껴져가지고 잘 안 느껴져요. 안 되겠죠? 그럼 쉬는 시간 10분 동안 쉬지 되는 거예요. 찾아보시고 안녕하세요까지 해주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부분. 잘하셨어요. 근데 조금 더 낮에, 그러니까 여기 근데 갑자기 톤이 올라가셨거든요. 여기 아니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서부터 좀 올라가 보시고 했을 때 지금 가장 편안한 톤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깔고 얘기하는 건 너무 힘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동엽이 안녕하시겠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하는 경우인데 그런 말로 계속 하진 않잖아요.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톤 찾아가지고 오랫동안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좀 편안해 보여요. 아까 처음에 하셨던 것보다 굉장히 안정돼 보이시거든요. 잘하셨어요. 이거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입을 좀 크게 벌리시고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를 표현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거 좀 크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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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여기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 톤으로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한 번 더. 안녕하세요. 멋있다. 그렇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너무 높게 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시고. 네.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네, 뒤에 분. 힘내라! 입을 조금 더 크게 한번 벌려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지금 할 때 목소리, 입을 조금 더 크게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내가 했던 톤으로 안녕하세요까지 해서 나의 가장 좋은 톤, 나의 목소리의 위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한번 쉬는 시간에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10분 쉬고 다시 올게요. 35분까지 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판매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
잡아주는 컨셉을 지난주에 오셨다고 했죠. 체크리스트, 큐시트 보셨나요? 그런 데서 아마도 나의 컨셉들, 방송 컨셉들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카테고리별로 굉장히 달라요. 내가 집중해야 되고 스토리를 내야 되고 이제 다르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또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이 나올 건데 오늘이 첫 번째니까 우리 담당자님께서 목소리에 대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금은 힘들었지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안녕하세요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했죠. 안녕하세요 해 연습 아무도 안 하셔. 아무도 안 하셔. 시험 볼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악수를 내밀지 안 내밀지를 시험 볼 거야. 자, 안녕하세요라고 해서 나의 성대의 위치 가장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목소리 톤을 찾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진행을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졸린 목소리가 들어가셨잖아요. 좀 제 톤이 높지가 않다 보니 좀 다들 어떤 무슨 다큐멘터리 아니라 설명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돼요. 이거는 졸린 목소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졸린 목소리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나올 거긴 한데 강조, 그 다음에 멈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내가 앞이냐 뒤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게 같은 문장이고 같은 내 목소리지만 졸려요 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나올 거니까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림 그려보는 거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A4인지 지금 뭐 노트 다 있으세요? 쓰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한 장씩 가지시면 돼요. 앞뒤로 쓸 거예요. 앞뒤로. 줄까요? 줄까요? 그림 잘 그리세요, 여러분. 그림. 자, 목소리 그림을 그려볼 건데, 여러분의 목소리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녹음 한번 해보셨어요? 녹음해서 내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화 통화나?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내가 저런 목소리를 냈다고? 너무 듣기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 되는 과정이에요.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거는 100%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우들도 그렇고 아나운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건데 귀까지 오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녹음을 해보시고 들어보시고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높은가? 낮은가? 내 목소리가 앞으로 가는지 동그랗게 가는지 이런 걸 그려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목소리가 미인지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높이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이게 쪼가 들어가네? 쪼라고 혹시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한 번씩 그 습관, 나오는 습관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선점을 찾는 건데 이것도 불필요한 간투사가 그런 쪼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말끝을 흐리게 되는 거. 말 어미를 정확하게 끝내는 게 사실 굉장히 사람이 정말 센스 있고 그리고 감각적이면서도 깔끔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도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피드백,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음하거나 녹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물어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나 혼자도 한번 보면서 고쳐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실습은 조금 이따 하고요. 이런 스피치를 할 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교재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되게 많이 써놨는데 특징을 파악하고 장점을 살리는 발성법을 이용을 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거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너무 유명한 영상이거든요. 목소리에 관심이 있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목소리 아이 살 빼고 싶다면 죄송해요. 살 빼려면 운동을 하면 됩니다. 목소리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뮤지컬 배우분들이나 가수분들이 많이 간다는 클리닉에도 가봤어요. 그 어떻게 몸의 모저에 따른 평균치가 있잖아요. 뭐 여성 평균이 250이다라고 하면 제 목소리는 180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첼로 바이올린 소리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본인 목이 힘들겠냐. 그 늘 연기 수업할 때 저희 대학 교수님들이 나 이러셨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나라고 할 때가 가장 자기 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고 있다가 목소리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뮤지컬 배우분들이나 가수분들이 많이 간다는 클리닉에도 가봤어요. 그 어떤 몸의 모저에 따른 평균치가 있잖아요. 뭐 여성 평균이 250이다라고 하면 제 목소리는 180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첼로 바이올린 소리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본인 목이 힘들겠냐. 그 늘 연기 수업할 때 저희 대학 교수님들이 나 이러셨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나라고 할 때가 가장 자기 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고 있다가 오랜만에 너무 낮은 제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원래 내 목소리가 이거였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제 목소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좋아해 주시고 연기가 훨씬 편안해 보인다고 해주셔서 기뻤습니다. 이청아님 아시나요? 이청아님의 옛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못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늑대이곡 너무 옛날이죠. 늑대이곡이라는 강동원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이청아가 거의 신인처럼 나왔었는데 애기애기한 목소리로 되게 귀엽게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살짝 인기가 사실 강동원을 가려가지고 없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한 이후로 이청아가 계속 그런 역할만 했어요. 귀여운 역할? 근데 이청아가 어느 순간 그랬다고 해요. 너무 힘들고 말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 배역에 안 맞는 것 같고라고 해서 이런 영상을 찍고 나서 최근에 나오는 작품들 보면은 굉장히 커리어 우먼이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역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게 톤이에요. 자기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힘들지라도 얼마나 편안하게 그
엄마한테, 친구한테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친구야.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시면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 어느 부분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여? 뭐가 제일 편안해 보여? 라고 한번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내가 무슨 일 하는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무슨 일 하는 사람 같아?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피치를 하실 때 있어서는 목소리,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톤 조절하고요, 속도 조절하고요, 감정 전달하는 스피치 기본은요, 요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재미없게 이야기하는 거. 한 문장은 똑같은 문장을 말하는데 누가 얘기하면은 다 그 친구를 봐. 근데 내가 얘기하면 나 혼자만 하는 느낌? 이런 감정을 가져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중간에 나의 감정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빠르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굳이 내가 결혼식장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축하합니다 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상황에 맞는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강조예요.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 제가 여기 대표님이신가요? 대표님, 직원분께서, 셀러분께서 말씀하신 이런 강조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강조에는 4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높임 강조, 낮춤 강조가 있고,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그 강조를 하는 이유? 혹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주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안녕하세요, 신주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톤 조절, 똑같은 문장이지만 잠깐 쉬었죠. 그리고 강조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을 강조하고 싶다, 안녕하세요를 강조하고 싶다. 이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강약을 조절하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잘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높임 강조 같은 경우에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힘주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는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에요. 이게 셀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기업입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만 있으면, 제품만 있으면 뭐합니까? 고객이 있어야지. 여러분 함께할 겁니다 라는 굉장히 단순하고 많이 사용하는 문장인데요.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 우리 기업, 저희는 하고 강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을 강조할 수 있어요.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니면 함께합니다를 강조하고 싶으면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고 해서 뒤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힘주어서 조금 더 또 세고 높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화장품 셀러 분은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과라는 것을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낮춤 강조가 있습니다. 낮춤 강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제품 중에 조금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작년 대비 올해 판매량이 조금 저조했어 라고 할 때, 근데 그걸 꼭 얘기해야 될 때, 그럴 때 낮춤 강조를 쓰는 거예요. 들릴랑 말랑 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임상시험을 했는데
이게 실패를 했대. 근데 이거를 발표에 다 써야 돼. 하나하나 과정을.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굉장히 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이런 맞춤 강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늦춤 강조가 있고요. 멈춤 강조가 있어요. 늦춤 강조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뭐라고 하죠? 저는 10살 아기로도 엄마입니다. 라고 할 때 10살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아기로도 누구입니다. 이렇게 숫자 아니면 내가 강조하고 싶을 때 중간에 조금 늦춰서 말을 하면 좋고요. 뭐 숫자나 인명이나 지명, 연대 이런 거는 천천히 또박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A 갈비집은 1990년 대구에서 출발했습니다 라는 라이브 커머스를 하실 때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브랜드 히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저희는 역사를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언제부터 시작된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진 전통이 있는 집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예시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A갈비집은 1990년 대구에서 출발했습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끊어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A갈비집은 1990년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강조하고 싶으면은 조금 끊어서 1990년 대구에서 출발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늦춤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연도 뭐 아니면 장소 이런 데서 천천히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듣는 사람이 숫자, 이름, 지명 이런 것도 기억을 하겠죠. 아, 저 집은 되게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구나. 믿을만 하겠다라는 것을 같은 문장인데 기억이 남아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멈춤 강조를 사실 굉장히 많이 쓰고요. 가장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강조 요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멈춤 강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멈춤 강조예요. 제가 이제 안 했더니 쳐다보셨거든요. 저를 한 번씩. 이거예요. 너무 집중을 안 해. 라고 할 때 그냥 쉬어주세요. 멈추고 눈을 바라보세요. 방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상품을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너무 주절주절한 것 같다. 재미없어 보인다. 무수히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냥 3초 쉬어주세요. 갑자기 방송사인가요? 왜 그러고 갑자기 숨어있던 고객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냥 상품도 쳐다보고 계세요. 이렇게 옛날 방송 같은 경우에는 3초 노이즈는 심할서를 써야겠죠. 근데 요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강조법이라고 느껴주시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 메시지 앞에서 잠깐 멈추고요.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 사람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그 내용 앞에서 잠시 멈춰주시면 되세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70% 맞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제품은 땡땡땡이라는 제품명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방송 때문에 쓰는 용어긴 한데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나 일상생활에서도 그때그때 활용하시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라이브 방송에서 그러니까 제가 방송 누군가에게 고객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할 때 그 고객들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숫자, 가격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그 부분. 그리고 오늘 여기는 베스트 제품이라고 했는데 오늘 할인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가장 많은 제품은 우리 가게에서 재고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많이 팔려야 되니까. 자, 그럴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가운데 계시는 분께서 먼저 첫 번째 문장 만나보겠습니다. 이거를 멈춤 강조 기법을 사용해서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오늘 라이브에서는 70% 합격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게 70%라는 게 멈춤도 좋지만 아까 저희가 좀 크게 얘기하는 거 있죠. 높임 강조. 높임 강조도 같이 쓰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에서는 다 70% 할인가로 만나보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의 스피치 1등은요? 다 쉬죠. 수상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뭔가 쉬잖아요. 집중을 하게 되고 이때 광고가 나가죠. 다 집중을 하니까. 자,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을 할 때 광고를 내보내야지 그 광고, 그 제품이 잘 팔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그 광고료가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번 라이브의 베스트 제품은 땡땡땡입니다 라고 할 때도 멈춤 강조 요법을 써서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사장님께서 계시니까 이번 라이브 제품 중에서 가장 베스트 제품은 앰플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앰플을 굉장히 많이 사는구나. 나도 한번 써볼까? 라고 해서 판매자분들께서는 이게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팁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팔고 싶고 재고를 빼고 싶은 거 그런 거를 멈춤 강조 요법으로 사용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스피치 실습을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여기가 어디예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논산을 막 찾아보다 보니까 논산에 저 논산 예전에 엑셀 남자친구가 논산을해서 조교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논산에 와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대전에서 살았거든요. 원래 대전은 아니고 한 9년 정도? 고3 때까지 대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논산에 있는 대학교를 온 친구도 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놀러 간 너무 오래됐지만, 그리고 그때 엑스 남자친구가 논산에서 조교여가지고 한 번 그 논산훈련소를 구경시켜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논산에 와본 적이 있었지, 이렇게 멋있는 다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자, 그리고 딸기는 굉장히 유명하고 강경도 강경젓갈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논산은 충청남도의 중심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딸기와 강경젓갈 같은 특산물과 더불어 탑정호와 대둔산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논산은 맛과 멋 그리고 이야기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라는 제가 만들어 써봤어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씩 실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2분 정도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띄었어야 되고 내가 뭘 강조를 해야 되고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분들이 이거를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아까 제가 목소리 그림이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잖아요. 높낮이, 그리고 곡선,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 말할 때 직선으로 목소리가 가느냐라는 것을 좀 목소리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2분 정도 실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각자 하세요. 스피치의 연습은 무조건 크게 입 밖으로 내야 합니다. 시끄러워
너무 길다 하시면은요, 여기서 문장이 3개니까 한 문장만 골라서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하실 분?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문장 3개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가장 마지막 문장이에요. 해볼게요. 논산은 충청남도에 위치해 글씨를 못 읽네요. 논산은 충청남도의 중심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딸기와 강경젓갈 같은 특산물과 탑정우와 대둔산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논산은 맛과 멋 그리고 이야기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논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만 임팩트를 주면 되거든요. 그거 여러분들께서 골라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실 분? 그럼 뒤에 우리 담당자님 두 분께서 먼저 해보실게요. 한 문장만 해보세요. 한 문장만. 어차피 다 사는데 다 이게 다 필요해요.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논산은 충청남도의 중심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딸기와 강경젓갈 같은 특산물과 더불어 탑정우와 대둔산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논산은 맛과 멋 그리고 이야기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아, 박수.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좀 드리면 살짝 뭐 발표를 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살짝 빨렸어요. 그렇죠?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도 조금 멈춤이나 좀 느리게 또박또박 가면요. 다른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도 그 문장이나 그 단어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너무나 잘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글이 그리셨어요? 말에는 이렇게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있을 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가 있고 별로 강조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플레이트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세게 얘기하고 싶다 하면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우리 엄마나 내 친구 처음 오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 둥글둥글 원처럼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 한번 해보실까요? 마지막 문장만 해보실까요? 논산을 갈까요? 네. 논산은 맛과 멋 그리고 이야기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오, 박수. 제가 느낄 때는 매력적인 곳입니다라는 것에 저는 딱 꽂혔거든요. 쭉 보다가 아, 매력적인 곳이야? 그럼 다시 한번 어디가?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조금 더 힘주어서 이야기하거나 멈춤이나 늦춤 강조로 강조를 해주시는 거는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수강생분들 중에서 저랑 눈 마주치신 분 골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산은 충청남도의 중심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끝?
주어. 논사는 논사?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맞나요? 논사는 이게 강조가 뒤에 갈 수도 있지만 앞에 갔다가 잠깐 띄고 이야기하면 주어가 강조가 될 수도 있어요. 논사는 하고 힘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논사는 치면은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지만 주어가 이건데 얘가 주인공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만 더 해볼까요? 제 앞에 네. 논사는 충청 반도의 중심의 자기의 도시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딸기와 강경젓갈 같은 특산물과 더불어 타초와 대둔산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논사는 맛과 멋 그리고 이야기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저는 딸기와 강경젓갈이 조금 임팩트 있게 들렸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뭔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높게, 세게 멈추고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야기하는 부분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주세요. 이게 화살표로 그냥 요렇게 화살표 직선으로 그려주셔도 되고 안녕하세요 곡선이죠. 그럼 요렇게 동그랗게 그려주시면 되시고 안녕하세요 밑으로 가죠. 반원인데 밑으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은 앞으로 가죠. 말할 때도 이렇게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어서 내가 직선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나 이럴 때는 직선으로 갈 수가 있고 곡선으로 갈 때는 뭔가 친근하게 이야기하고 싶거나 구어체로 이야기하고 싶거나 이럴 때는 곡선, 반곡선으로 갑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는 친구에게 너무 좋게, 너무 슬프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잖아요. 너무 속상하겠다. 밑으로 이렇게 반응으로 어떻게 내가 동글동글하게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좀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한 문장을 말을 할 테니까 그림 한번 그려주세요. 여러분 저녁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감이 오세요? 어떻게 그리셨어요? 자, 그러면 그림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비슷해요. 이렇게 그리다 말았어요. 그리다 말았어요. 요렇게 제일 비슷한 게 이렇게 두 분. 원래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가요. 지금 말한 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도 그렇고 들으실 때도 그렇고 이 목소리가 이 내용이 무슨 그림을 그리면서 가고 있어서 무슨 의도로 이야기하는지도 조금씩 파악을 하시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준비를 할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 여러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괜찮아요. 잘하는 거 쓰면 돼요. 자, 라이브 커머스를 해보니까 이게 물건을 팔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 기업을 홍보하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인플루언서들이 요즘에 라방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게 나를 파는 거예요. 이게 꼭 상품이 아니더라도 나 자신 사람을 팔 수 있거든요. 나를 홍보해서 내 팬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매장을 가지고 거기에서 팔 수 있는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이익을 냈다면 라이브 커머스는 전국에서 보이지 않는 비대면으로 나의 물건을 그 단시간에 뭐 한 10,000원이었을 때 100,000원 정도 팔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는 앞으로는 그냥 뭐 내가 꼭 이걸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뭐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하나의 그냥 필수 과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라이브 커머스는요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품이 필요할 거고 여기에 관련된 컨셉을 잡아가는 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브 커머스 본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 과정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수업에서 들으셨던 큐시트와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체크리스트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전에는 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냥 뭐 찍어가셔도 괜찮고 내가 집에서 하느냐, 어디 뭐 매장에서 하느냐,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하느냐, 야외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거는 누구나 아는 거니까. 여기서 장비 테스트 있죠. 방송 환경 점검이죠. 필요한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조명, 마이크, 카메라, 배경 뭐 이런 게 있어요. 조명은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없어도 돼요. 이거 다 장비를 수십만 원에 걸쳐서 사놓고 방송 한 번 하고 나랑 안 맞는다 해서 버리는 것보다 우선은 아무것도 없이 마이크도 필요 없고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라이브 커머스가 접근성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필요 없지만 혹시라도 내가 해봤는데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의 상품들, 내 새끼들을 정말 예쁘게 보이게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명, 이런 환경들 있죠. 마이크, 카메라도 핸드폰이 아닌 전문가용 카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배경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날의 컨셉, 요즘에는 또 명절 전이다 보니까 한복 입고 방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배경 자체가 굉장히 명절 분위기에 맞게 혜택도 명절 분위기에 맞게 세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경도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날의 컨셉에 따라서 배경 바꾸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제품이 주인공이어야 됩니다. 방송하는 사람은 그걸 그냥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제품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쇼호스트나 방송하시는 대표님들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제품이 화면에서 한 7대3, 3이 되어 보이면 7은 제품, 아니면 6대4, 제품이 6, 사람이 4, 이렇게 세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화면의 가운데에 제품이 보여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큐시트까지 오늘 할 건데 큐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큐시트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방송을 할 때 아무 계획 없이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개인 방송을 하더라도 그냥 간단한 큐시트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송 진행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하는 방송에 어떻게 보면 로드맵, 길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뭘 해야 되지? 처음에는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되지? 내가 경험할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길잡이가 돼요. 왜냐하면은 방송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하시는 분들의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카메라 앞에서 나 혼자 떠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이 방송해 주시는 뭐 감독님들이랑 PD님들 있으면은 중간에 잘못된 걸 잡아주시기도 하시고 큐시트를 미팅할 때 다 사전에 만들기도 해요. 나 혼자 방송하고
내 제품을 하는 거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큐시트 무조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제품 설명하다가 1시간이 끝나서 방송이 끝났어. 내가 분명히 처음에 구매 인증해 주시는 분들에게 선물 준다고 했는데 시간을 체크를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발표를 못했어. 이 업체는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기 때문에 큐시트를 사용을 하셔야 되시고요. 큐시트에서도 핵심 포인트 단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질문, Q&A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나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Q&A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경우,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유통기한이 있을 수가 있고요. 조리법이라든지 보관 방법 같은 거, 그러니까 흔히 나올 수 있는 Q&A를 내가 사전 답지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리허설에서 숙제를 한 다음에 활용을 하는 게 너무나 좋고요. 자, 그리고 큐시트 예시예요. 지난주에 하셨다고 해가지고 처음엔 도입, 어떻게 인사말을 하고 제품을 소개하고 기능을 설명하고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시연입니다. 음식은 먹어야 되고요. 화장품은 발라봐야 되고요. 옷을 입어봐야 되고요. 그렇죠? 무조건 시연을 해야 돼요. 가구도 앉아보거나 누워보거나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직접 가서 앉아보고 누워보고 먹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소리 들어보고 하는 것을 대신 방송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청자들이 만족을 해서 대신 느끼고 결정하게끔 해줍니다. 꼭 해주셔야 되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혜택도 들어가야지만 내가 이 방송에서 이거를 사야 되겠구나라는 분의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배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배분해서 큐시트를 작성하시면 되시고 지난주에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시청자의 관심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처음이에요. 한 3분 시작하고 한 3분에서 10분 요 사이라고 보시면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3분에서 10분 사이에 모든 데가 결정이 되고 살살하면 다 사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 5분 안에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먼저 궁금한 거, 맛, 비주얼. 그래서 내가 그날 제일 팔고 싶은 제품을 가장 먼저 설명해주고 입어보고 발라보고 채워주고 욕구를 만족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걸 설명하든지 나의 비주얼, 나의 히스토리, 나의 스토리 이런 거 얘기해도 좋으니까 가장 관심이 많은 시간대가 방송 직후예요. 혜택과 함께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격, 혜택, 그 다음에 가장 팔고 싶은 제품을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라이브 커머스를 내 팬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1시간 동안 못 봐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께서 11시에 방송을 키시거나 저녁 7시에 방송을 키시면 100개의 라이브 방송이 동시에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스타벅스나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카누 커피 머신이라든지 내가 다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가장 메인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제품을 팔고 싶을 때는 처음에는 판매 욕심 내시면 안 되고 이 방송이 재밌다더라, 입소문이 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룰을 조금 차곡차곡 이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내 팬층을 조금씩 확보해서 나중에 판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시트를 원래 오늘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작성을 할 거예요. 제가 우선 보여만 드릴게요. 큐시트는 너무 조그만해. 큐시트는 제가 이게 보면은 보이세요? 큰일 났네.
도핑을 해서 만들어진 작성된 큐시트예요. 우선 이걸 보시면 큐시트가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엑셀로 만드시는 분, 워드로 만드시는 분, 파워포인트로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엑셀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글씨가 나도 안 보여. 우선 핵심 포인트가 가장 위에 있고 일시 이런 거 있죠. 일시 내가 언제 방송을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핵심 포인트는 오늘의 방송 포인트는 이거다. 그리고 흐름은 이렇게 가요. 처음엔 오프닝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인사도 하고 제품 혜택 소개하고 세 번째는 브랜드 소개, 네 번째는 제품 상세 소개, 특장점 소개, 제품 시연, 그리고 Q&A, 뭐 혜택 또 한 번 설명하고 특장점도 또 한 번 설명하고 그다음에 리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리뷰만 보고 산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리뷰 체험단도 있는 것처럼 리뷰를 또 보여주시는 거. 이분은 또 되게 강조를 하시는 게 리뷰예요. 이쪽 업체는. 그 다음에 내가 이벤트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벤트 발표장 하면서 끝이 나고 60분 동안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큐시트를 재고요. 그 다음에는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빨간색은 이 방송 중에만 가져갈 수 있는 가격적인 혜택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이 방송에서 놓치면 이 업체를 알람 설정을 해서 그 다음에 방송할 때 또 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또 혜택이 있으니까 기다려지거든요. 그래서 방송 중에만 혜택을 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홈쇼핑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TV 홈쇼핑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옷 사이즈가 이제 500장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500장은 진짜 적어요. TV 홈쇼핑. 정말 이제 매진 예정이라 하면 자꾸만 가고 이 방송 끝나면 이벤트 없어요. 라고 하는데 진짜 이 혜택은 내가 이때 안 사면 안 되겠다. 운전하면서 잠깐 세워놓고 쇼핑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라이브 중에 혜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 방송에 시간 내서 들어가 주시는 많은 시청자들에 대한 나의 선물이기도 해요. 고맙잖아요. 그 수많은 방송 중에서 그 시간에 내 방송을 봐주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는 분들을 위한 혜택을 이렇게 큐시트에다 적어주신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혜택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소개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 되겠죠. 혼자서 모아볼 수 있는 이렇게 특장점 있고 그 다음에 시연도 있습니다. 시연까지 해서 큐시트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큐시트를 보고 60분 동안 이런 구성으로 그걸 하면 되겠구나. 시간이 없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큐시트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내 소개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고요? 그냥 별거 없어요. 저는 몇 살이고요. 무슨 일 하고요. 나는 뭐 주부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뭘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는 파란색을 너무 좋아해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굉장히 단순한 자기소개도 큐시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면 모든 이야기에 있어서 흐름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리고 말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그냥 하나에 딱 담겨요. 그래서 라이브 실습을 그냥 자기를 판매한다. 특히 나 오늘 이 뒷머리를 조금 강조해볼까? 아니면 나 오늘 목걸이를 조금 한번 해볼까? 저는 액세서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해서 3개 이렇게 특장점 같은 걸 해가지고 이야기 엄마나 아빠나 친구나 한번 얘기해 보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큐시트를 만드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에 실습을 한 20분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라이브 커머스가 어렵지는 않고요. 지난 시간에 오셨던 분들도 있고 안 오셨던 분들도 계신데 오셨던 분들은 어떻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어떻게 송출이 되고 이런 거 보셨다고 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고
만약에 내가 오늘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 내일 모레 실제로 뭐 송출은 되지 않지만 제품 하나를 가지고 큐시트 작성을 해서 이제 실제로 방송하는 거, 길게는 한 5분만 방송을 할 건데 그렇게 방송할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내가 판매하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그냥 생각만 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 하나 만약에 없으면 그냥 내 시계, 아니면 내 귀걸이 이런 거 그냥 간단한 거 있죠? 내 네일 아트 이런 거 가지고 오셔도 되니까 하나를 내가 가지고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싶다, 판매를 하고 싶다, 나를 따라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 제품을 하나 정도만 생각만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마지막으로 질문. 자, 그러면 여기 목소리 계세요. 보세요.